그 6그루 차나무는 차를 만들 때 진짜로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잎사고 한 잎도 일부러 유출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만들어서 그걸 군사들이 북경까지 호송을 해요. 그게 대홍포예요. 근데 1년에 딱 800g이 생산이 돼. 그 6그루. 거기서 차잎을 따서 만든 게. 근데 그 유명한 1972년도 닉슨하고 모택동하고 국교 정상화하기를 위해서 북경 조어대에서 담판을 하는데 이제 모택동이가 국빈 선물이라고 차 한 통을 주니까 닉슨이 화가 나가지고 땅덩어리만 컸지 이거 국빈 대접원단이 선물 보면 이거 소국보다도 못하고 막 화가 나 있으니까 그때 당시 수상이 주울레가 그 닉슨을 찾아가서 이 차의 내력으로만 하면 1년에 딱 800g 나오는데 그 귀한 그 대통령한테 400g을 선물한 것은 우리 조국 강산 반절을 뚝 띄어서 당신한테 선물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닉슨이 뭐 기분이 풀렸다는데 그 400g이요 어마어마한 뇌물이요. 90년대 말에 20g을 국제 경매를 했어. 근데 그 20g이 한국 돈 2,800만 원에 팔렸어. 20g이 10명이 딱 한 번 먹는 양이에요. 우리 수업할 때 한 번 먹는 양이에요, 이게. 그게 한국 돈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400g이면요 한 5억이 넘더라고. 국빈 그 선물로 5억을 주면 김영란법에 걸려. 그리고 근데 닉슨이 차를 모르니까 그 전설적인 이제 대홍포 400건을 받았으면 막 기뻐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게 이제 이 대홍포에 대한 그 진면모를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참 말 그대로 대홍포라는 게 비료를 얼마나 주고 막 그 뭐랄까 농약을 얼마나 쳤는가 막 밭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밭을 개간해서 대홍포 왜냐면 이 무의 암차란 거네요. 무의산 일대에 나오는 그 모든 이 뭐랄까 차나무들이 원래 차는 유성생실 씨로서 번식하는 게 차예요. 근데 그 일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 차나무 그 뭐랄까 성질에 따라서 맛과 향도 다 달라. 근데 이놈의 벌과 나비들이 꿀을 빨면서 꿀을 채집하면서 다리에 붙은 이거 꽃가루를 다른 나무에다 옮겨. 그러면서 그게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의사는 잡종이 많은 유명한 차산으로 유명한 데가 이 무의산이야. 그래서 모든 차들이 그냥 다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의산 안에 나오는 그 바위 옆에서 큰 차나무 잎을 따서 만든 무의암차, 바위암에서 무의암벽 사이에서 나오는 차잎을 따서 만들었다 해서 무의암차예요. 그 종류가 1000가지가 넘어. 그 정도는 그냥 품종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무의산이 아닌 그 일대에서 만든 그런 차들도 전부 무의암차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지금은 북경 텔레비전 방송에서 무의암차는 농약 덩어리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찾아간 데가 그 무의산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대홍포 모수 6곳. 거기가 무의산에서 관광
핵심 단지예요. 그걸 보러 전 세계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뭐라 그 뭐지 이거 뭐 한쪽은 겨울이 흐르고 한 조그마한 길을 따라서 한 15일 가는데 사람들이 인사이네요. 그 정도만 그 말도 아닌 6그루 대형 모수 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올 봄에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안내한 사람이 이제 무이산 암차를 만드는 공장을 우리들한테 이제 안배를 했는데 이 모수가 자라는 그 밑에 자락에 산 밑에 한 10m 한 20m 정도 되는 짜투리 땅에 길쭉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다 차나무를 오래전부터 차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야생 차나무들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잎을 따서 무이 암차를 만든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한테 물었지. 야, 무이 암차라는 게 원래 암반에 큰 차나무 잎을 따서 만들어서 그래서 무이 암차인데 밭에다 심어놓고 무슨 무이 암차냐? 그랬더니 네 말 틀렸대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수십억 년 동안 그 안반에서 모래라든가 바위떡 그런 거 전부 떨어져서 이루어진 땅이래. 그러니까 바위나 거기나 똑같다. 바위의 맛을 내는 건 똑같다 이거.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대홍포 오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전부 가짜고 그 뭐랄까 농약 너무 많이 쳐서 못 먹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 황금을 때 금에다가 붙여불자 금물 해서 신품종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대홍포 종자로 만들었는데 금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우리 품다반 교재를 가서 보시면은 대홍포 전설고사가 있어. 또 다른 전설고사가.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문자 자체가 뜻글자야. 그래서 과장도 심오고 뻥도 심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참 전설을 지어도 재미나게 잘 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전설은 옛날에 이제 그 무이산 그 일대에 그 삼갈근 항상 그 생활하는 것이 참 겸손하고 근신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노파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삼갈근에서 근노파인데 근노파가 혼자서 그 이제 무용고자로 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 옷이 헤어지면 옷 수리해서 주고 그러면 시간이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뗄나무를 해서 장에다 팔고 그걸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해 무이산 일대에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꼴짝이마다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무들이 전부 고사당해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관음토라에서 우리도 옛날에 그 시골
그 뭐라 가지고 그 황토담, 오래된 황토담에 그 황토 가루는 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민간 비방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 기근이 나면은 땅속 깊은 곳에 밀가루처럼 콩 그런 노란 그 흙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관음토라이 가서 그걸 먹어. 그걸 뭐 이제 잠깐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통 산에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고 뭐 푸성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그 땅속에는 흙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눈이 막 충혈이 되고 황날기가 생기고 그래서 동네 사람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런 와중에 이 근노파가 무이산에서 아주 먼 고장에 가가지고 나무집을 조금 해와. 그래가지고 나뭇잎을 이제 죽을 쏘서 먹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머나먼 데까지 그 수십 리를 떨어지는 거 가서 나뭇잎을 조금 그 채집해서 와가지고 솥에 넣고 막 끓여서 이제 한 대접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대문 밖에서 막 그제 콜록콜록 하면서 막 그제 다 죽은 소리 오면서 막 기침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제 의아해가지고 이 부엌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백발 노인이 막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는지 입술이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그거 막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기침 오르는데 막 그 각혈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이 노파가 먹으려고 한 그릇 떠났던 것을 그 노파한테 지금 워낙 기근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먼데 가서 그제 따온 잎사구인데 요것이라 한 그릇 하시라 해가지고 그걸 한 그릇을 그 노파 그 백발 노인한테 주니까 막 허겁지겁 구룩구룩 오르면서 그냥 한 대째 다 먹어버리고 먹고 나니까 기력이 좀 생기니까 한 그릇 더 없냐고. 아니 이 근노파도 그냥 그 어렵게 따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허든 걸 주었는데 한 그릇 더 없냐고. 이게 다른 사람 나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다고 올 파인데 워낙에 착한 이 노파라 그제 한 그릇 또 더 떠줬어. 그러니까 두 그릇째 먹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참 죽어가는 날 이렇게 살려줘서 정말로 고마운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 지팽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지팽이라도 선물로 주고 가겠노라고 하면서 지팽이를 주는데 지팽이 위에가 황금덩어리로 만든 사자상이 있고 거기에 진주가 박혔는데 이거 팔면 이거 어마어마한 고금이야 이게. 그런 정말 귀한 지팽인데 그 지팽이를 준다고 하니까 이 노파 아이고 내가 이거 풀떼죽 두 그릇 주고 내가 이 귀한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막 이거 끝까지 사용을 하니까 그 백발 노인이 당신같이 이렇게 마음 착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정말 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한 가지 선물을 더 주겠나 가지고 호주머니에서 꾸역꾸역 차씨 하나를 내서 요걸 심고 싹이 올라오면은 이 지팽이를 싹 옆에다 세워 놓으셔. 그러면 이 싹이 지팽이 타고 올라갈 거라고 하면서 말을 떠나자마자 붕 하고 사라져 버린 거야. 이게 신선이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대 신선인데 신선이 이제 이 근노파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왔는데 이 그지 그 신성이 가고 난 뒤에 이 근노파가 참 이것도 인연인갑다 하면서 그 말대로 차씨를 심었어.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싹이 올라와서 그 지팽이를 싹 옆에다가 딱 그 같이 세워놨어. 그랬더니 이 차나무가 지팽이에서 물이 나오듯이 차나무가 막 쑥쑥 크는 것이 막 어느 사이에 그냥 큰 차나무가 되어버렸어. 전설인 게. 그래가지고 막 차나무가 그냥 쑥쑥쑥쑥 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차나무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온갖 벌 나비들이 막 모여들고 새들이 모여들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 근노파가 차입을 따서 차를 옛날 그 죽처럼 끓였다고 하잖아요. 죽처럼 끓여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그 차물을 먹였어. 이게 막 동네 사람들이 이거 뭐 이제 관음토를 먹어가지고 막 퉁퉁 붓고 막 황달기 있고 막 눈이 튀어나오고 다 죽어가는 동네 사람들이 그 차물을 먹고 깨끗이 다 나섰어.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막 대잔치가 난 거야. 그러면서 근노파한테 당시 정말 그 뭐랄까 진실되고 그제 선량해서 신선이 당시한테 복을 준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이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어도 뭐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소문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황제 귀에 요 소리가 들려요. 다 죽어가는 살린 차나무가 있다고. 이런 괘씸한데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왜 저거들이 뭐고? 이게 황제가 그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당장 그 차나무를 뽑아와라 해가지고 병사들이 그 차나무를 뽑아다가 황제 정원에다 심어놨어.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신하들 딱 모여놓고 내가 지금으로부터 너희들한테 첨단 신약인 이 차입을 우려서 여러분들을 내가 다 복되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차입을 황제가 직접 차입을 딸라고 하는데 이놈의 차나무가 쏙 올라가는 거야. 그게 황제가 이게 또 딸라고 하면 이 차나무가 또 올라가고 그런 게 막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사다리 갖고 가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지가 못 올라가겠지. 그래가지고 사다리 갖고 오는데 사다리 혹 넘어서 황제가 차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이 나무가 황제를 기만했다 해가지고 야 당장 이 차나무를 비워버리라고 그냥 해가지고 비워가지고 버려버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욕심 많고 포악한 황제가 그 좋은 명약 차나무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차나무 죽은 뽑아서 버린 나무 등거리를 울러매고 근노파가 있는 집까지 왔어. 근데 이제 근노파는 참 신선이 내려준 신약인데 내가 박복해가지고 이 귀한 차나무를 지키도 못한 박복원년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뭐지 자책하면서 통곡을 하며 그냥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밖에 막 시끌차가 오고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옛날에 있던 차나무 그 황제가 비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뿌리만 갖고 왔노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나무를 보고는 그냥 이 근노파가 막 붙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박복원 사람이라 여기 있으면은
네가 또 변을 당하니까 너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신선해 준 지팽이를 응? 그 나무에다 걸쳐주면서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제 그 마당에서 붕 떠가지고 새 바퀴를 돌면서 하늘로 날아갔는데 무이산 해원암 중토에 가서 거기서 차나무가 그제 커가지고 만들어진 차가 대홍포라는 전설적인 차였더라. 그런 전설이 또 있어요.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80년대 이제 대만에 있을 때 대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차에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대홍포를 그제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홍콩을 들어가면은 여권 대신 통행권을 줘요.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다가 신분이 발각되면 바로 깜빵 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완전히 적대 관계였거든. 우리 남북한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 철책선 넘어가면 간첩으로 잡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이 무이암차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이제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무를 지키는 그 병사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지키는 병사한테 80년대 그 양주 있잖아요. 양주는 우리 한국에서도 먹기 어려운 그 귀한 술이었어. 근데 더덩거나 그 무이산 그 꼴짝이 거기에 양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 구경도 못 해본 그 귀한 술이거든. 양주 한 병 들고 가서 그 병사한테 주고 잎사귀에 맺고 따라와. 가지고 표구에서 딱 걸어가지고 대홍포 모수 차입 해가지고 아마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게 대홍포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차입 따고 나면 그 바로 고사해서 죽어요. 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제 못 가게 옹벽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옹벽을 쌓이 무슨 옹벽을 쌓아? 세멘트로 그제 뭐랄까 깨끗하게만 정리만 해놨어. 아니 손바닥에 닿게 생겼는데 그거 갖다가 막 이제 옹벽 쌓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헛소문으로만 잔뜩 해놓고는 실제로 가보니까는 2m도 안 돼. 근데 이제 그 처음에 한 그루가 이제 씨가 떨어져서 세 그루가 됐다가 그게 지금 이제 6그루가 됐다는데, 나중에 이제 왜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1972년 이전에 미국은 처음에 국회 정도 하나 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쉽게 중국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홍포에 대해서 안 가본 사람들이 막 뭐랄까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별별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보니까 6그루 있는데 다 죽고 한 그루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뭐지 3그루 있다는 사람도 있고, 책마다 다 달라.
근데 우리가 가보니까 대홍포라는 게 얼마나 막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우리 키에 한 두 질도 안 돼. 가는 그런 차나무들이 수북이 있는데 메꾸는 이제 시어봐도 못 오고 그러고 왔는데 그게 6그루래. 왜냐면 우리가 그 모든 그 차 전설에 보면 차나무가 그 우리 그 뭐야 태평 후계처럼 일선천 기암절벽 막 이 절벽이 한일자처럼 하늘로 이렇게 맞닿은 절벽이요. 일선 직선으로 하늘에 맞닿은 그런 절벽에 100년 이상 된 차나무가 한 그루가 살아. 그게 이제 태평후계 전설이거든. 근데 이건 일선천도 아니고 뭐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나무라고 해 짝하는 거 몇십 년 되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이 그 몇 그루 있는데 그것이 뭐 100g이 1억이 넘고 막 근데 아무튼 그 차는 일반인들은 한 톨도 한 잎도 손을 못 대는 나무예요. 그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짜투리 땅 길쭉하게 뭐지 한 20m 되는 그 길쭉한 땅에다가 그 이제 차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배를 하면서 그 차잎을 따서 그 무의 암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행스럽게 모수 밑에 부분 거기에 땅 주인을 만날 수가 있었어. 그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야. 유씨인데 이 사람이 그 땅에다가 왜냐면 무의 암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씨를 심으면 잡종이 나와요. 그래서 대홍포에 맛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홍포 차나무에 그 가지를 꺾어서 꺾고지를 해야 돼. 그게 무성생식이라는데 꺾고지를 해야 그 차의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뭐랄까 복건성에서는 워낙 이게 차 종자가 많으니까 무성생식 꺾고지를 꺾고지를 해서 번식을 해요. 근데 요게 이 양반이 거기서 나온 차잎을 따서 무의 암차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금불이라고 해가지고 (1999년에서) (2000년에) 복건성 소비자 협회 무의산 시에서 거행된 품평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무의 암차 왕이 됐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그마한 그 뭐랄까 그런 대회에서 이제 그 상도 받고 그러는데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무의산 시에서 거행하는 차학회에서 거행하는 품평에서 1등을 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대홍포라고 않고 금불이라고 했어. 유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 사람 그 재산이 무의산 자락에만 차밭이 있는 게 아니라 무의 구곡에 가면은 그 뱃노래 하는 그 뭐라 선착장 일대에 영락천각이야. 영원히 즐거운 하늘의 집이야. 그게
우리말로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당이요. 영락천각이라는 큰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뭐 온갖 뭐 이제 문화시설 해놓는데 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단해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땅 주인이라 차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재벌된 사람. 왜냐면 그 땅 주인이니까 이 차를 만드는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99년도에 차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건 불능이 값이야. 근데 비싼 거 못 사오고 그게 젤로 싼 거 사왔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야.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데리는데 그럼 뭐 우리끼리 뭐지 맛있는 차 먹여야지 뭐. 그 차보기 줘야지. 예. 이게 이제 전통 반발유 차예요. 차를 보시면은 그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있어. 이게 모든 좋은 차는 완성된 차 잎을 보면 알아요. 차 뭐랄까 내한물질이 풍부한 여리고 좋은 잎들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완성된 차만 봐도 반질반질 윤기가 나요. 반질반질 윤기가 나잖아.
원래 첫 잔을 3달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런 차는 정말 버리면 너무 문화 손실이야. 그래서 첫 잔도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첫 잔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하는데 특별히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첫 잔을 유리 수거에다가 담아놔 가지고 한 2시간 지난 뒤에 그 위에 응고되는 그게 따라서 좋은 차 나쁜 차가 구별해. 그런데 맛과 향이 마치 우유가 약간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향, 그게 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 좀 옛날부터 영묘한 것이라는 것이 막 따랐을 때 차 맛과 한두 시간 지났는데 공기를 만나면서 산화되면서 변화되는 그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안 좋은 차는 똑같아요. 근데 좋은 차일수록 차잎이 가지고 있는 내합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물, 뭐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변화되면서 탕색도 약간 푸연색으로 변하고 위가 끈끈한 막처럼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면은 좋은 차 나쁜 차를 속일 수가 없는 게 차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지. 이 탕색을 보면은 안 바를 수가 없는 차예요. 이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천하의 명차였던 대홍포의 오리지널 색깔이에요. (2018년 5월에) 만든 차인데 무이 암차가 왜 옛날부터 사람들한테 중국 차를 대표하는 차가 되었냐. 일반적인 다른 차들은 오래 차입을 따서 그제 바로 제달을 해서 홍배를 해서 완성한 작품이 돼요. 그러면 거의 한 보름 정도면 완제품이 나와. 근데 이 대홍포라는 건 1년을 기다려야 돼. 이 무이 암차는 차가 완성이 되면은 그걸
약한 불에서 그 홍백이라고 있죠. 가지고 바닥에다가 숯불을 피워. 숯불을 피운 뒤에 그걸 재로 살짝 덮어서 온도를 조정을 하고 그 위에 3, 4cm 되는 그게 망을 해가지고 그 위에 차를 올려놓고 약한 불로 수십 시간씩 몇 차례에 걸쳐서 홍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 무의 암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차를 숯불로 말리게 되면, 홍배를 하게 되면은 차가 숯에 화기를 머금어요. 화기를 머금으면 우리가 차를 마실 때 불맛이 나와. 그러면 불맛이란 건 원래 차가 가지고 있는 맛이 아니라 사람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운 그 불의 맛이기 때문에 그 맛이 차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화기라고 하거든요. 화기 혹은 그 불의 기운, 그래서 화후라고 하는데 그게 강하면 그 차는 그 등급이 떨어지는 차예요. 그래서 화후가 없어지려면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때 비로소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이상을 더 뭐랄까 홍배하고 그러면 과정에서 화기를 싹 빼야 돼. 근데 지금 이제 2018년 5월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 뭐 1년 거의 7개월? 1년 7개월 여기 화기가 있어요. 1년 7개월 지났어도. 그래서 이런 차는 오래 묵힐수록 귀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그 화기가 싹 없어지고 난 순수한 이 무의 암차의 맛과 향이 나와야 돼. 근데 세상에 그거 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비싼 차 나오면 비싼 차라고 오고, 그 먹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거의 60년 된 그 대홍포 지난번에 먹었잖아요. 그 차 맛이 나와요. 1년밖에 안 된 차가. 그래서 이런 차가 명차란 거예요. 초콜릿 향도 있고 맑은 꽃향도 있고 거기에 돌멩이 부딪히면 나는 그 뭐랄까 바위암 해서 암운이라고 해요. 바위의 운치. 그래서 바위의 운치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맡아보면 알아. 여기에서 저 냄새가 나, 저희 향이 나. 바위 냄새 나요? 돌멩이 냄새. 그게 나야 암차야. 다음 잔에 돌멩이 냄새 나는 거 잘 맡아보세요. 난 불냄새 나는 거 같아요. 아이 그건 자사야, 자사. 사람들이 왜냐면 저희들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으니까 돌로 많이 놀았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이상한 냄새가 나.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아문이라는 걸 알아. 근데 현대 젊은이들은 모르지. 바위 냄새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딱 여기서 나더라고. 이 돌멩이 냄새가. 근데 무이산 현지를 가는데도 거기서 이제 외래 관광객들을 이제 무료 시음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차를 모르니까 연하게 해서 마시기 좋게 그래야 팔리거든. 근데 실제 이렇게 먹어야 이 차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농차로 해야. 이제 이 잔하고 이 다음 잔 그게 가장 좋은 차 맛이 나와. 맛과 향이 가장 좋은. 왜냐면 첫 잔은 이제 차가 이제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화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잡냄새도 좀 있고 그런 맛이 싹 빠지고 난 이 잔하고 이 다음 잔이 이제 원래 이 차의 맛이에요.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공부다를 할 때는 이 다선을 옛날에는 고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뜨거운 물이 이 자사오의 3분의 2 이상 항상 뜨거운 물을 이렇게 데펴줘야 돼. 왜냐면 이 차잎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홍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잎사귀들이 탄화되다시피 딱딱하게 그 응고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는 차 맛이 우러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밖에다도 이 뜨거운 물을 항상 그저 가득 해가지고 다오가 식지 않고 뜨거운 그 기운에 차 맛이 더 우러나라고. 그래서 안에도 뜨거운 물, 밖에도 뜨거운 물. 그래서 내외 협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다법을 할 때는 잔 자체가 얇고 적어요. 그래서 빨리 식어. 그러니까 매번 뜨거운 물로 데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다선이 이만큼 이렇게 높으니까 이 뜨거운 물로 매번 잔을 이렇게 굴리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굴리면서 이제 데펴줘요. 잔을 이런 식으로 데피는데 마치 사자가 공을 굴리면서 노는 것 같다 해서 사자곤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농차 마실 때는 한두 잔 먹고 난 뒤에 뜨거운 맹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 맹물은 우리 입안에 농차를 먹기 때문에 혀우에 차 맛과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느끼면서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 맛을 느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입안에 있는 차 맛에 맹물을 먹을 때 참 마치 군자의 성품을 닮은 차 맛이 강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은은하면서 맹물이 아닌 차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맹물을 갖다가 군자차라고 그래요. 군자들이 먹는 참 좌도 우도 아닌 중용을 지킨 그 은은한 그 차를 느낄 수 있다 해서 군자차라고 하는데, 이제 대만에서는 그냥 그저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물을 끓이면은요, 물방울이 커지면서 하얀 물방울들이 막 나중에 막 2번 이상 끓게 되면은 막 날려댕겨요. 물방울이 팍팍팍팍 뛰면서. 그래서 하얀 것이 날려댕긴다 해서 흰 백자 날 비자 백비탕이라고 그래요. 백비탕이 맥없이 나온 거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하얀 것이 막 날려댕기거든. 그래서 오, 백비탕이구나. 그래서 뜨거운 끓은 물을 백비탕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꼼꼼히 차를 따는 방법을 한신 장군이 병사를 점어치우듯이 엄격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따르라 해서 한신점병이라고. 왜냐하면 그 전쟁을 앞둔 그 군사들을 점을 취하는데 정신 상태부터 시작해서 복장이며 그다음에 그 무기며 그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점을 취했을 때 군사들의 살기도 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 장군이 한번 호령을 하면은 키가 5척 당구인 한신 장군이 산천 초목이 떨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막 뭐 무섭고 엄격하고 그제 군율이 강했던 그 장군이에요. 한신 대장군인데 참 그제 항우로부터 초나라로부터 한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 한신 장군이거든요. 근데 키가 5척 당구래. 그런데도 그 양반이 한번 호령을 하면 산천 초목이 벌벌 떨 정도로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차를 따르라 했어. 왜냐? 이 자사오 안에는 차가 있고 물이 있으면은 차가 계속 우러나요. 계속 우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차를 따를 때 형량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물이 없어야, 차탕이 없어야 그 다음에 그제 세 번째 따는 물 붓고 한 1분 기다리고 네 번째 짜는 2분 기다리고 그걸 우리 나름대로 형량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안에서 차탕이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차가 우러나 버리면 농도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차를 따르는데 그 모양이 한신 장군이 점을 취하듯이 해라 해서 한신 점병.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참 말을 지어내는데 정말 참 절묘하게 표현을 잘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따를 때 물 부어라. 처음에 따를 때는 누구는 이쁘다고 많이 따르기 위해서 멈추고
누구는 미흡다고 빨리 지나가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관우 장군이 멀리서 말을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성터를 순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조하듯이 차를 따르라 했어. 이쁜 사람한테 가서는 조금 머무르고 미운 사람한테 빨리 지나가고 그러면 차 자리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관우 장군이 말을 타고 성을 순시하듯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양으로 차를 따라야 각자의 농도와 양이 평준화된다 해서 관공순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절묘하잖아요. 그 표현이. 그 이제 차를 데리는데 첫 번째 자는 자사오를 데피는데 뜨거운 물로 자사를 목욕을 시킨다. 그래서 맹신호를 목욕시킨다 해서 맹신목림이라고. 그 다음에 오룡차를 드립자 주전자 호 맹신 오룡차 입호 하면 돼야. 근데 입궁이야. 궁골로 들어가는 거야. 맹신호가. 왜 궁궐궁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빨리 따라서 깨끗이 씻어버린 거야. 그거 이제 새달아오고 이제 우리가 먹을 이제 두 번째 잠부터 이제 물을 따르는데 신선의 얼굴을 세면을 시킨다 이거야. 중세세요? 아니 중세 선언? 예. 두 번째 씻어내는데 신선의 얼굴을 씻어서 우리가 먹는다 해서 중세선안. 그럼 이제 물을 부을 때 거품이 일어나니까 그 거품을 요즘 의학 박사들이 그 거품 안에 차 사폰이 가장 많이 들어있대. 그래서 요즘 대만에서는 그거 안 버려요. 이게 공부다법 포다 방법을 바꿔야 돼. 옛날에는 그 거품이 먼지도 들어있고 때도 들어있고 그렇다 해서 그걸 이 자사오 뚜껑으로 밀면서 싹 없애는데 그걸 거칠게 하면 안 되고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듯이 그러니까 춘풍이 스칠 불이야. 스칠 불 얼굴면 얼굴을 스치듯이 부드럽게 하라 했어. 그게 춘풍 불면으로 부드럽게 그 거품을 싹 없애고. 이 사람들이 공부다법이라고 말해놓고 이게 말들을 지어낸 것 보면 참 다 이제 도인들이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들이 명나라 중엽에 차를 한 잔 마시되 차를 통해서 심신 수양하고 인격을 도양한다는 마음으로 차를 마셨는데 그냥 큰 잔에다가 벌컥 갈증 해소차나도 먹다 보니까 백날을 먹어도 뭐지 도를 닦고 뭐지 심수양 수양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찌르게 해서 참 관우 장군이 말을 타고 순시하듯이 차를 딸고 한신 장군이 병사를 점어주듯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꼼꼼히 딸자 이렇게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만상 거신걱정 싹 잊어버리고 오로지 행다 하는데 포다 하는데 정신이 몰입되니까 아 요거구나 해서 만든 것이 공부하듯이 온갖 정신을 다해서 그 차를 우려라 해서 공부 다법이 나와놨는데 그때 당시 그 왕양명이가 그 주창한 양명철학의 핵심이 치양지고 심즉시리라. 그게 다다를 치, 그다음에 선량할 양, 알지. 그 양지라는 것은 맹자님이 말씀하신 성선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맑은 기운을 받고 그런데 사람이 크면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 나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바꿔서 받아들인 뒤에 사람이 변화되는 그걸 공자님의 학문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치양지 이게 차를 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으로 태어났던 그 마음으로 다시 공자님의 학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 왕양매의 학사의 핵심이에요. 치양지. 그리고 마음이 곧 세상의 이치라겠어. 심 즉시 이치 있자.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가에서는 심 즉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거든요. 근데 왕양명이가 젊었을 때 스님 생활을 상당 기간 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그 심즉시리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환속은 뒤에는 산 속에 들어가서 노장 철학을 발전돼서 생긴 도가에 신선 연단을 하고 호흡하면서 신선이 되는 도가의 수행을 또 해요. 그다음 결국 다시 또 나와가지고 양명 철학이라는 유가의 학문을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왕양명인데 그 왕양명의 심즉시이요 치양지 학설에 따라서 그걸 차 먹는 그 다인들의 정신적인 하나의 지주가 돼. 그러면서 그 심신 수련하고 인격 도야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먹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1인 품다 가히 득신. 혼자서 차를 먹으면은 차의 정신을 얻을 수가 있다. 가히 얻을 득 정신신. 그러니까 차의 정신이가 뭐냐?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늘이 내려준 그 성품. 그게 이제 차의 정신인데 재미가 있고 셋이 먹으면은 맛을 안다겠어. 그리고 7명이 넘어가면은 그냥 차를 희사하는 게 불가하다. 7, 8인 시다. 그래서 혼자 마시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겨서 1인 품다를 가장 선호했던 게 명나라 중엽 이후에 이제 이 차의 정신이에요.
무이산시에 가면은 크고 적은 점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전부 대홍포를 파는데 아까 제 화학비료 주고 농약 친 그런 대홍포들 엄청 싼 거부터 한신 전병을 때 보면은 황금색 그지 뭐랄까지 예?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실습을 하시겠습니다.